이제는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다뤄볼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올해 3월에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특검 법안을 국회의원과의 신정훈 의원께서 직접 제출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 법안 준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저는 평소에 이 민주주의의 요체는 제도로서도 중요하지만 그 윤리로서 고위 공직자, 그러니까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이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 담기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천박하고 또 이렇게 다양한 자기의 어떤 그 이권을 지금 실현하고 있는 그런 그 사람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통령 가족의 소위 말해서 또 주가 조작에 연루되고 또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연루되고 또 부동산 투기에 연루되고 그뿐만 아니라 통장을 유조했다라든가 공문서 사문서를 유조했다라든가 이런 게 계속 대통령 가족 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 주변이 깨끗하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이 성공한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가족들은 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공적인 문제라고요. 대통령 주변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부로서 신뢰받으려면 가족부터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김건희 특검법 잘 아시지만 오랫동안 야당에서 제기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드러나 있는 다양한 녹취록 증거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한번 다 뒤져갔다 그러지만 그때 뭐 주로 실권 검찰의 실세들은 다 윤석열 한동훈 아니었습니까? 다 숨겨주고 가려주고 했던 이 건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 소위 말해서 그 진실을 좀 밝혀보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대통령 가족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권력자들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의 기본권이 희생당하고 빼앗기고 짓밟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우리 민주당의 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특검법을 제출했고 아마 이제 곧바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김건희 특검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다른 여러 의원들과 더불어 이 부분을 논의하고 법안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셨다. 네네. 정도로 정리해 네네네. 현재 상황에서 그러면 신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김건희 특검 법안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이렇게 한동훈 대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검찰 정부 주변에서 계속되고 있는 내로남불의 정치를 좀 끝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제도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좀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정부를 만드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검찰 정권이 늘 입에 달고 하는 말이 만인 앞에 평등한 법치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진실 여부를 떠나서 아직도 미진한 수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만인에게 평등한 법치를 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 정치 또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문제를 소위 말해서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 70%가 여전히 지금 반대하고 찬성하고 있고요. 거부권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대통령의 가족입니다. 그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저지하는 것은
뭐 이해충돌 관련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우리 야당과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겸손하게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 거부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이 되는데 이후 국회에서 의미 있는 숫자의 국민의힘 의원들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재의결이 되지 않으면 무산이 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 민주당의 앞으로 전략과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총선으로 심판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도 상당히 복잡하고 또 이것이 국민들의 여론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이것을 차라리 특검에 가서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서 뭉개고 가서 버티는 게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통해서 진실 접근을 방해하고 저희 법치를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법치를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이 국회 내에서 의결 과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적극적으로 좀 설득하는 우리들의 노력도 필요하겠고요. 그 이후에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어떤 그런 편향된 법치 또 법치의 남용 이것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심판할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총선을 통해서 그런 심판이 네네.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최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입장에서 강한 반대 의사를 그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구체적인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연 대표는 우선은 자기 자력으로 총리가 되시고 또 자기 자력으로 뭐 이렇게 당의 대표가 됐다. 뭐 그랬다 손치더라도 당에 대한 무한 책임이 있는 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낙연 대표는 총리로 발탁되는 과정에서도 호남 지역민들의 그 피와 땀이 어린 그런 어떤 뭔가 결과물인 거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호남에서 그래도 호남의 민심과 호남의 그 발전을 위해서 선택한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당대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는 호남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해서 또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갖는 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총선이라고는 그 거대 집권 여당을 상대로 한 그런 전투 전야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새로운 신당이 나서게 되면 이 박빙의 승부에서 수많은 스윙보트들이 만들어질 건데 이 과정에서 명백히 소위 말해서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그 좀 뭔가의 좀 그 성과를 굉장히 좀 훼손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우려와 결과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민주당의 전통을 이어받은 당대표였다면 저는 당 내에서 당을 고치고 또 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맞지 당 밖에서 돌멩이 던지는 이 방식은 당대표까지 지내신 분의 그 역할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그런 그 성명을 제가 제 페북에 썼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생각보다도 더 지역민들을 그 애절하게 생각하면서 그 입장을 썼어요. 그래서 지역민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면서 호남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배고프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일해라. 응? 민주주의를 지키고 폭정을 막아달라. 이 호남 민심이 그거예요. 가끔 보면 지역민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산 많이 가졌다. 내지는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당당한 민주국가로서 나가는데 이
역할을 다 해달라는 건데 지금 우리 지금 그 윤석열 정부에서의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벼랑 끝까지 몰려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의 그런 신당 행보는 지역민들의 정서에 너무 아프게 한다. 그래서 제가 망연자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재명 당대표의 이번 피습 과정을 보시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만큼 각박하고 적대적이고 파괴적이냐, 뭐 증오의 정치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 가지고 좀 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그런 포용력 있는 정치를 좀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낙연 대표가 선택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깔끔한 질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모 시민단체가 발표한 국회의원 부적격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유권자, 국민들에게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데 성실하고 진지한 자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시민단체에서 저의 전과 기록을 가지고 그 부적격자로 이렇게 낙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 시민단체 대표 사무총장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전과 기록이라는 것이 전과 기록이라는 것이 정치인의 부적격 사유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 신정훈의 전과 기록이 그렇게 정치인으로서 그 부적격한 부도덕한 그런 어떤 대상으로 판단되느냐?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단지 전과가 3범이라는 거. 이때는 전과 3가지 기록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했던데 뭐 그 사건의 내용이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냥 그 전과 기록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예를 들면 미문화원 점거 사건 이런 내용은 지금 아니 거기서는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가지고 포함시키진 않았습니다. 학생운동 전과는 2가지는 뺐는데 제가 시장할 때 공개적인 적극적인 시장으로서의 자기 판단과 정책을 하면서 결정했던 과정에서 나온 그 전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인적인 비리도 아니고 공개적이고 또 이렇게 관련 기관과 서로 협의해 가면서 결정했던 건데 그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그 검찰의 판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치적인 재판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명박 정부로부터 사면백권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정이 없이 정치적인 그 사안을 소위 말해서 사면백권 낸 경우는 없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역시 가치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본다면 저는 그게 정치인의 결격 사유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청와대 검증 과정이라든가 2번, 3번, 3차례의 어떤 민주당 검증 과정에서도 한 번도 이게 결격 사유로 제기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발표한 이 부적격 명단 저는 민주당의 어떤 그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자라나는 청소년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히 말씀. 되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더 키워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꿈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첫째는 이제 그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사회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 이미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삶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또 이렇게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또 공동체에 대한 그런 무한한 애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이나 한 개인의 삶도 결국 한 개인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낙관적이고 또 긍정적인 그리고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렇게 개성이랄까 또 뭔가 좀 자기의 특성이랄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넉넉한 마음 이게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중국이 오늘날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소위 흥묘백묘론이죠. 즉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시킨 실용주의 개혁 개방 노선인데요. 그 흥묘백묘론을 주장하면서 중국을 성장시킨 사람이 바로 덩샤오핑입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에게는 여러 차례 정치적인 숙청과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 저력을 보여주면서 부동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부동은 오뚝이라는 뜻입니다. 신정훈 의원 역시 여러 차례 정치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오뚝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김희율 시인의 오뚝이라는 시가 있는데 신정훈 의원께서 한번 직접 낭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 번 더 시를 낭송해 본 적은 없지만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좀 더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오뚜기 시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뚜기. 많이 넘어진 사람이 더 쉽게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일이 더 자주 생길지도 모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진 자리가 끝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포기하려던 그 자리가 새로 시작할 자리입니다. 시작만 하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당신이니까 뭐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나는 당신을 격려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이겨내고 다시 우뚝 일어서는 오뚜기 정신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소왕의 시사경제 토크 콘서트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그 마지막 첫 순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앞으로도 감동과 희망이 함께하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